네, ETF 시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스파이 0.72%, QQQ는 0.51%, 다이아가 0.79% 이렇게 소폭의 내림세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반도체 산업과 기술주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수익성 악화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 1.79%, 0.73% 밀리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금융 섹터도 1.3%의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변동성 지수는 살펴보시면 6.33% 크게 급등한 모습이 떠오르고 있죠.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계속해서 불확실성 요소가 많기 때문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금값은 계속해서 조정 국면에 있는데요. 2%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조정 양상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원유는 1.22% 오름세를 시현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깜짝 재고 발표로 인해서 확실히 올라주는 모습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상승 하락 종목 5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스 선물이 가장 크게 상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시장의 불안 요소를 고스란히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채굴 하락, 원유, 나스닥 하락, 석유행가스 이렇게 에너지 시장이 올라온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현금 흐름이 좋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락한 ETF는 금채굴 하락이 가장 컸고요. 중국 대형주, 지역은행, 유로존, 선진국 이렇게 유로존과 선진국의 하락세가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전화 연결해서 ETF 시황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김지연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운용부문 선임 매니저와 함께 ETF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리뷰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지난밤 미국 시장에 대한 간단한 리뷰 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부채 한도 협상 관련 불확실성과 예상보다 높은 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윌러 연준이사가 매파적인 발언을 하며 6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됨에 따라 하락하였으나 시장은 부채 한도 협상이 결국에는 타결될 협상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낙폭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으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약화되었다는 소식에도 영향은 제한되었습니다. 다만 장 마감을 앞두고 백악관 대변인의 긍정적인 협상을 언급하다 낙폭이 축소되는 등 변화가 확대되는 모양새였습니다. 이에 따라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0.78%, 나스닥 100 지수는 마이너스 0.50%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일 하루 동안의 미국 시장에 대한 리뷰였고요. 지금부터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번 주 화요일까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리뷰 드리겠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0.32%, 나스닥 100 지수는 플러스 0.61%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의 6월 기준금리 동결 시사, 3차 부채 한도 협상 결렬, 여전히 강한 고용지표 등으로 혼접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이슈에 대해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요. 우선 부채 협상과 관련해서 6월 1일 미국 정부 부채 한도 디폴트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협상에 유의미한 진전이 없어 미국 증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일부에서는 현금 소진일이 6월 1일이라는 재무부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협상 난항에 대한 걱정은 있지만 디폴트 현실화 가능성은 시장은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부채 한도 협상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유동성 우려의 시각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고용지표는 여전히 타이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은행 시스템 리스크가 잠잠해진 반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견고한 서비스업 업황과 소비가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축소하고는 있지만 대출 제한, 카드 연체율 상승 등 소비 둔화를 촉발할 리스크 요인들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재된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제롬 파월 의장은 은행 시스템의 스트레스 등을 근거로 더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발언한 반면에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와 로리 로건 델러스 연은 총재는 현재까지 데이터는 6월 FOMC 기준금리 동결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며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유통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발표되었던 소비재 섹터 기업 중 필수 소비재 성격의 월마트와 경기 소비재 성격의 타겟의 실적 발표 결과가 상반되게 나오면서 경기 소비재 위주의 소비 이축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반도체 섹터는 재고 문제가 개선되고 하반기 신규 주문 기대감에 따라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마이크론의 메모리 반도체를 대상으로 무역 제재를 가하면서 현지 시간 기준 22일 마이크론의 주가는 2.8% 하락하기도 한 것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네,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론은 계속해서 이슈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강세를 보인 섹터도 함께 짚어볼까요? S&P 500 섹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에너지 업종의 상대적 강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급 측 요인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 관련 ETF가 23일에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다른 업종을 아웃퍼폼했습니다. 압둘 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유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한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6월 4일로 예정된 다음 오펙 회의에서 4월 회의에 이어 추가 감산이 단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형성되었습니다. 4월에도 예기치 못한 감산 소식에 유가가 급등한 바 있는데 시장은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휘발유 재고가 타이트할 것이라는 인식도 유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 외에도 수익률 상위 종목의 ARKG, BBC, CNCR과 같은 바이오테크 ETF와 더불어 채권의 변동성을 해지하는 ETF인 RATE, PFIX 등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바이오테크 ETF의 경우 다음 달인 6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바이오 USA 2023 개최를 앞두고 참가하는 기업들 위주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성 해지 ETF의 경우에는 주중 파월 연준 의장의 6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함에 증시는 안도하였으나 다시 고용지표 강세로 인한 기준금리 추가 인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네, 계절적 영향으로 인해서 에너지 업종의 강세가 눈에 띄고요. 또 변동성 해지 수단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머니플로우가 활발했던 개별 ETF도 함께 짚어볼까요? S&P 500 지수 추종 ETF인 STY와 러셀 2000 지수를 추정하는 IWM이 자금 순이익 상위권을 기록한 가운데 계속적으로 채권형 ETF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대출 제한, 오피스 공실률 상승, 소비 둔화 등 미국 경기 둔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 4월의 비둘기파적 발언으로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미국 장기 국채, 하이힐드 회사채 관련 ETF인 TLT와 HY 등으로의 자금 유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금 순유출이 발생한 ETF를 살펴보면 원유, 원자재, 천연가스 관련 상품인 XOP, XME, BOIL, UNG 등의 자금 이탈이 관찰됩니다. 리세션으로 인한 원자재 시장 냉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천연가스 ETF 관련 자금 이탈은 원자재의 높은 변동성을 활용한 투기적 동인의 감소로 추정됩니다. 네, 채권형에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또 원자재는 좀 빠지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신규 상장했거나 관심이 유효한 ETF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주는 신규 상장된 ETF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힐 인베스트먼트에서 생성형 AI ETF인 CHH, 챗을 상장하였는데요. 라운드힐은 그동안 메타버스, 게임, 대마초 등 시장에서 떠오르는 테마를 중심으로 상품을 상장해왔으며 이번에 출시한 챗은 액티브 ETF로 AI 기술 최전선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 즉 AI 시장의 성장을 위한 길을 열거나 직접적으로 AI 기술을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툴을 개발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편입 종목으로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바이두 등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물론 AI 소프트웨어 기업인 미국의 C3AI, 중국의 아이플라이텍, 센스타임 등을 담고 있습니다. 네, 챗GPT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이름도 챗이네요. 생성형 AI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좀 주목해야 될 경제 일정이나 지표도 짚어주실까요? 우선 26일에 미국의 PCE 물가지수와 개인소득, 개인소비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PCE 물가지수는 일정 기간 동안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출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지표입니다. PCE 물가지수는 높게 나오면 고금리에도 소비활동이 굳건하다는 의미로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PCE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5.4% 상승했으며 2월은 5.0%, 3월은 4.2% 오르며 물가가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양새입니다. 4월 PCE 물가지수도 완화된 지표가 나온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요 유통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아직 남아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월마트, 홈디포, 타깃 등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닝 자체는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는 월마트는 상향, 홈디포는 하향, 타깃은 유지하며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공통적으로 고객들의 구매력 감소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금주의 코스트코, 달러트리 등의 실적 발표에서도 유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이 외에도 차주 화요일인 30일에 3월 미국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 예정으로 4월 경제지표가 다소 혼재되었던 가운데 미국 경제 현황과 관련해 보다 분명한 그림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물가 지표부터 부동산 지표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연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운용부문 선임 매니저와 함께 ETF 시황 알아봤습니다.